650 정도 얘기해요. 원래는 800 불렀다가 그 정도까지 좀 할인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가 돼요? 가치 축자가 되네. 가치 축자가. 야, 공실이 너무 많은데요, 생각보다? 분양을 받으시고 공실로 아마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닌가. 이 정도 30% 정도 된 단지 내 상가들이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파일럿 파이팅 팔콘입니다. 청량리의 아주 대표적인 고층 아파트인 청량리 L65 상가 분양 현장을 보러 나왔습니다. 현재 여기 L65와 1425세대가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상가들이 공실로 되어 있다는 것과 역세권 상가를 도대체 뭘 잘못받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현장을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일단 현장을 딱 도착했는데요, 지하철 입구에서 딱 나올 때 다른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청량리역에서 강촌이라든지 또는 강원도 쪽으로 갈 때 옛날 그 지하철역만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지하철역을 타고 나오면서도 보면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나오자마자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은 5층까지는 판매시설 및 백화점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사무실 및 섹션 오피스로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제 뒤쪽으로 보면 L65 강북 쪽에 가장 고층 아파트로 지었다고 자랑하는 청량리를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나오면서의 느낌은 아직도 개발이 한창 중이고 굉장히 느낌 좋습니다. 뒤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입주한 지 한 1년 정도가 지났고요. 지금 보이는 저희 딱 역을 딱 나오자마자 보이는 오른쪽에 있는 상가를 분양할 때 저희 분양 공고문을 보면 어마어마한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개발 계획인 노선까지 따지면 무려 10개의 노선들이 있고요. 경의중앙선, 그리고 면목선은 예정이고요. 강북 횡단선, 경원선, 분당선, 그리고 지하철 1호선, 경춘선, KTX 강릉 노선, 그리고 GTX-B, GTX-C 노선 등 물론 예정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분포되어 있는, 아마 역세권 중에서는 이것보다 큰 역세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이 지역에 대한 장점을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 지역은 이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주위에 굉장히 많은 학교들도 있고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원래 청량리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발발을 해서 지역을 재정비한 곳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서울시립대학교, 왼쪽으로는 고려대학교, 그리고 왕십리 뉴타운,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전농 답심리 재정비 촉진지구 등이 있으면서 지속적인 개발이 되고 있는 곳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교들도 많이 있고 재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분양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매력 포인트대로 분양을 받고 전부 성공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 현장을 바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오면 지금 정면에 보이는 여기가 L65 청량리 스카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높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PD님 생각보다는 안 높아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63빌딩이 제일 높은 거였는데 요즘에는 아파트들이 다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L65인데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고, 바로 뒤쪽에도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져 있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오면 오른쪽 편에도 상가가 있고요, 왼쪽 편에도 상가 있는데 파리바게트도 있고 베스킨라빈스도 있고, 오른쪽에는 상가가 채워져 있어서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딱 들어오자마자 여기 이쪽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같은데, 현재 이쪽은 전부, 이쪽 라인은 다 공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빼고. 여기는 아마 에스컬레이터 바로 밑이라서 바로 공실인 것 같고요. 이런 상가들이 입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공실 상태로 운영 중인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해남 해장국집이랑 순댓국집이 있고 베스킨라빈스 이후에 2개의 점은 입점을 했는데 그 옆에도 지금 공실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위에 스타벅스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만 봤을 때는 뭐 공실 천국이다 뭐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이쪽이 왜 공실인지, 공실로 남을 위치로 보여지진 않는데 현재 공실로 남아 있고요. 저쪽을 더 가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일단은 언뜻 이해가 되진 않는데요, 제가 이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여기 L65 1층 상가 얼마나 할까요?
자리 옆에라면 1억에 600을 희망하시고 조금 조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몇 평이에요, 한 칸에? 18평 정도. 18평에 600이요? 600만 원 정도? 좀 싼 건 없어요? 그 옆에는 530까지. 530까지? 네, 그리고 그 옆에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그쪽은 좀 면적이 넓어요. 아, 거기는 얼마예요? 거기는 26평 정도인데 일단 1억에 650 정도 얘기해요. 원래는 800 불렀다가 그 정도까지 좀 할인해 놓은 거거든요. 자, 전화를 마쳤는데 평당 월세가 한 2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지역이 공실로 남을 위치라기보다는 아마 월세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다 보니 월세가 좀 무겁게 느껴져서 공실로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아마 여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평당 10만 원 선으로 낮췄다면 바로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놀랐던 거는 현장 오기 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반대쪽에도 보면 이렇게 상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오, 이게 여기도 지금 임대가 나와 있긴 한데 이쪽 L65 세대수 대비 상가만으로 보면 어떻게 1425세대거든요. 채울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여기 오피스를 지으면서 오피스텔 밑에도 상가를 많이 넣었네요. 그러면서 공급이 좀 많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팔콘님, 근데 이 오피스텔은 왜 이렇게 상가 분양을 많이 하는 건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시장 장이 좋을 때 가능한 주거용을 많이 지어서 분양하면 수익성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상업용 지역에 오피스텔 지을 때는 상가를 법적으로 지어야 하는 그 면적 비율이 있어요. 법적으로 그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여기에 주거용 오피를 짓지만, 그리고 앞쪽에 대단지 아파트 단지가 있고 상가가 분양이 됐지만 어쩔 수 없이 공급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돼요? 가치 축자가 돼요. 가치 축자가. 그래서 지금 단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2층을 보면 지금 현재 이제 공실이 보이네요.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한번 올라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1층에는 부동산들이 확실히 많이 들어와져 있고요. 되게 부동산들은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10억이 딱 넘어가면 단지 내 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긴 해요. 왜 부동산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5억짜리 아파트에 한 건 하는 거나 10억짜리 아파트 한 건 하는 거나 결국 하는 일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거래 가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면 부동산이 많아도 결국 그 수수료의 단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부동산이 많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오히려 공실이 좀 적어 보이긴 한다, 부동산들이 많아서 느낌인데, 2층을 올라오니까 이 공실이 너무 많은데요, 생각보다? 2층으로 올라오니까 어이구야. 물론 공실이 아닌 것도 있지만 여기서 오니까 한눈에 보이네요. 와, 저쪽 상가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잘 찾아 있다, 그죠? 저렇게 상가의 공급이 많으면서 이 L65 상가가 상대적으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저런 데는 보면 그래도 대로변을 끼고 있고 건물의 가시성이 좋다 보니까 일반 업종들이 들어가는데, 보면 한의원이라든지 학원 이런 게 들어가는데 여기 있는 2층은 철저히 단지 내 상가로 전략해 버리잖아요. 이 세대만 봐야 되는. 그러다 보니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지금 2층에서 보면 1층에 사람들이 없지 않아요, 그죠? 생각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2층에 이 정도 공실이 많다는 건 조금 굉장히 안타깝긴 합니다. 아마 이 단지 내 상가지만 분양 받으셨던 분들이 단순 단지 내 상가가 아니고 정말 청량리역 상가를 분양하는 그 수많은 복합 계열 호재를 믿고 매입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되게 좀 안타까운 현장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여기 2층 상가가 거의 월세 10만 원 가까이 올려놨대요. 2층이 10만 원이면 비싼 편인가요? 비싸죠. 근데 단지 내 상가에서는 이렇게 세대수 대비 공급이 적을 경우에는 10만 원 이상도 높아져요. 확실히 그 공급이 적을 때. 하지만 공급이 많을 때는 10만 원 이상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 임대를 놓으시는 분들이 임대를 낮춰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사람이 또 간단하지 않은 게, 일단 분양을 받잖아요. 근데 내가 나는 이자보다 월세를 더 낮게 받아버리면 일단 내가 꼬러 박아야 되죠. 돈을 계속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가는 철저히 수익률에 의해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내가 싸게 딱 받는 순간 매매 가격이 몇 억이 그냥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공실로 놔두고 한 명이라도 임차가 들어오면 정상적인 가격에 받겠다라고 해서 견디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거용이랑 조금 달라요.
주거용은 내가 지금 올해 입주장이 조금 싸게 났다고 하더라도 2년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상가는 뭐라고요? 3번 손바뀜이 있어야 적정 가격이 내려온다고 하는 것처럼 처음에 높고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거용과 상업용은 많이 다른 편이긴 해요. 그래도 이렇게 오면 안쪽 상가들은 그래도 조금씩은 채워져 있어요. 이쪽 반대쪽으로 또 넘어오면 이쪽에서 보면 지금 이 L65 반대쪽 끝인데 저쪽에도 보면 지금 공실이 막 어이구야, 이 2층 반대쪽은 전부 공실인데요. 필라테스 가게가 하나 들어와져 있고요. 2층은 저기 끝에 식당 하나 빼고 전부 공실이고 1층도 지금 일부 공실이 보이고요. 저기 반대쪽 보이세요, 피디님? 저기도 보면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공실이 상당히 있을 걸로 판단이 돼요. 요즘에는 다른 상가와 다르게 저렇게 처음부터 상가 간판 자리를 확보를 해 놓거든요. 근데 저기에 이미 반밖에 안 채워져 있다는 건 생각보다 수요가 없어서 공실이 많다는 걸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쪽은 사람이 더 없는 것 같아요. 다니는 사람이.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단지 뒤쪽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는데 이게 약간 문제가 지도상으로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잘 봐야 되는 건데 뒤쪽으로 보면 철도가 있으면서 단지 자체가 단절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교통호재라는 아주 대략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10개의 교통이 지나가는 걸로 보이지만 결국 이쪽 섹터는 뒤쪽 철도기로 막혀지면서 이쪽 섹터 내에서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즉 어떻게 보면 단지 내 상가처럼 약간은 전략을 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일반인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분양을 받으시고 공실로 아마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절대 안 채워지겠는데? 롯데캐슬 수부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상가 전망 2023년 청량리에 수많은 상가 물량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동대구뿐만 아니라 강북권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게 될 랜드마크의 위상이다. 그래 보이긴 해요, 그죠? L65 상가는 수만 세대의 인근 아파트 주민과 강북권 주민 그리고 청량리역 이용자들 대상으로 매우 젊고 새로운 상권을 이루어 구상권과 대조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옆에 있는 지금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5층 상가도 분양할 때도 이걸로 얘기를 했거든요. 청량리역 바로 옆에 있는 5층 상가도 가보면 되게 신기해요.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서 바로 들어간 거 아니면 완전 뒤로 돌아 들어가야 돼요. 되게 희한하게 돼 있더라고. 근데 그나마 거기는 이제 병원들로 이렇게 좀 입주가 이루어져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지금 여기 있는 단지 내 상가도 그렇게 분양을 한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맞은편에 딱 보면 생각보다 되게 임차가 많이 잘 채워져 있어요. 이 정도 되면 공실률이 한 30% 정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될 것 같긴 한데 철저히 여기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지 아까 봤던 그러한 청량리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 걸어와서 쓸 것 같아요? 절대 안 쓰지.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는데 여기는 그냥 단지 내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 세대수. 그래서 세대수 대비 공급으로만 따져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딱 봤을 때 엄청나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잘 모를 것 같은, 오히려 70% 80%는 다 알아서 일반인들이 이제는 또 실수를 잘 안 해요. 근데 이 정도 30% 정도 된 단지 내 상가들이 너무너무 많다.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잘못 받으면 정말 이렇게 맞춰주겠어요? 실제로 이 단지 내 상가가 이 포괄적인 지역을 다 수요를 흡수할 수 있나요? 아, 정말 쉽지 않죠. 저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이지만 솔직히 현장 오기 전에 간단히 손품을 팔았을 때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긴 했어요. 와, 정말 내가 봐도 이렇게 10개의 노선이 앞으로 개발될 곳이라면 정말 좋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상가 공실이 많다는 걸 상상을 잘 못하고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 생각보다 현장에서 느껴지는 이런 수많은 공급들, 그리고 저도 써보니까 이쪽 섹터만 써게 돼서 온라인으로 보여지는 내가 예상한 것과 현장의 느낌은 굉장히 다르구나 라는 느낌을 또 한번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하철 혹하지. 노선이 10개가 들어오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단지 상가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좀 진짜 팔랑팔랑 할 것 같아요. 좀 혹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게 근데 이게 촬영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러한 면들은 생각보다 정말 조심을 해야겠구나. 막연한 개발 계획, 호전적인 것만 믿고 투자를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분양하는 사람들 거짓말 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은 예정이라고 했어요. 다 완공이 되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는 건 그들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또 잘못했다고 할 수 없고 철저히 매입하는 사람이 판단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상가는 결정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이 건물은 단지 내 상가 건물이 아닌가 봐요. 야, 근데 여기서 와서 보면 야, 너무 대저적이다. 오른쪽은 닭공실인데 왼쪽은 다 차져 있어. 야, 오늘 강부 랜드마크적인 건물, 교통편이 10개 노선이라 교차가 될 예정인 청량리역에 있는 L65 미분양 상가권을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근데 막상 현장을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왔던 곳과는 확연하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기는 공실 청구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임대가 곳곳에 붙여져 있긴 하나 뒤쪽에 보이는 확실히 상가로서의 가시성이 떨어지는 곳들은 공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쉽게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이걸 보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느껴야 하는 건 단순히 개발 호재만으로 이 지역의 상권이 살아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철저히 상가는 세대수 대비 수요와 공급이 얼마나 적절한지, 그리고 그 세대수의 사람들이 어떤 동선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상가의 가치가 판결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도 보면 지금 이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주위를 둘러보면 굉장히 대형 상가도 많이 들어가 있고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뒤쪽으로 보이는 이 멋있는 정말 아파트에 있는 뒤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상가의 세대수만을 바라보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단지 내 상가로 전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상가를 분양을 받게 되거나 했을 때는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그래서 65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근데 신고된 것과는 다르게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심각하진 않더라.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될 상가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저희가 또 제보를 받게 되면 그 상가의 현장은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하고 저희가 개선 방안을 파악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